네,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충주 가정교회 우리 식구인 여러분,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네. 특별히 우리 김모식 청와대사 충주 협의회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이렇게 크게 작게 지도해 주신 우리 김종수 우리 믿음의 아버지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여기 앞에 앉아 있으면서 남양주교회 어머님이 가셨잖아요. 저는 앞으로 충주교회에 모시기를 기도하면서 있었습니다. 가능합니까? 네.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참 세상으로 볼 때는 많이 좀 그렇지만 하늘 섭리로 보아서는 정말 여러분들이 영웅입니다. 히어로. 저는 늘 그 마음을 늘 갖고 있습니다. 식구들이 영웅이다. 여러분들의 그 피눈물 나는 정성과 활동이 없었다면 과연 참 부모님이 저렇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 저는 절대로 승리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하지만 우리의 정성으로, 우리의 활동으로 참 부모님은 다 이루시고 승리하시게 되었다. 그걸 저는 하나님 앞에 가서도 증거할 겁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 천일국 창건의 개국 공신들이다. 누가요?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이 그런 큰 영광을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주면 좀 여러 가지 얘기도 좀 하고 싶은데 점심이라는 게 이게 꼭 가루고쳐요. 점심은 좀 안 먹으면 좋겠는데. 먹지 말까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일 사랑하고 존경하고 또 같은 가정입니다. 우리 김동호 목사님 네 분께 이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참 어머님은 지금 창원에 가셨습니다. 창원에서 6,000명 결의대회를 참어머님 모시고 지금 아마 하고 계실 겁니다. 거기에 가셔서 큰 또 축복을 내려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마음은 충주교회 오셨으면 좋겠어요. 거기 어떤 큰 실내 체육관에 가시는 것보다 이 교단에 와서 어머님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좀 악수해주고 포옹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고 우리 김동호 목사님 부부가 꽃다발을 저한테 드리는 게 아니라 참부모님에게 드리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 강사들만 앞에 세운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이 의도적인지 비의도적인지 사회도 우리 대상 받은 강사님을 세우고 앞에 나와서 찬양하신 분들도 다 명강사님들이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좀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김장을 이틀간 했더니 막 온몸이 알이 배가지고 안 하다 하니까 새벽 2시까지 양념 만들고 또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또 김장하고 그리고 부랴부랴 또 충주교회 올 준비를 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어떤 때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잖아요. 네? 우리가 처음에 경제와 민주화 그 다음에 지금 민주화가 된 지가 거의 20년이 다 돼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없어요. 누구도 민주화 다음의 시대를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해나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민주화 다음에 어떤 화가 올 건가 생각하면서 이제 천심화가 오는구나. 뭐가 와요? 천심화. 지금까지는 민심이 천심인데 지금부터는 천심이 민심으로 이제 바뀌어가는. 그래서 전 백성이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의 대가족 식구가 되는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이제 거기에 대한 강의도 또 해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100년을 어떻게 갈 것인가. 미래 우리 100년.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남북 통일이 이제 더 중요하죠. 왜? 우리 민족이 남북 통일만 이루어지면 땡 잡는 민족입니다. 뭘 잡아요? 무슨 땡? 장땡? 광땡입니다. 광땡. 광땡 중에도 무슨 땡? 38 광땡이야. 그 38 광땡을 못 잡으면 38 따라지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 반을 딱 갈라놓은 선이 38선이에요. 뭘 잡으라고? 38 광땡을 잡는 민족. 그날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전국에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9월, 10월 달만 31번을 강의했습니다. 막 코피가 나고 또 울산도 가야 됩니다. 이제 그런 이제 상태에서 오늘 충주교회에 오게 됨을 정말 감사를 드리고 이 남북 통일에 대한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해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최근에 북한의 상황을 좀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특별한 은총으로 북한 평양을 3번 다녀왔습니다. 금강산은 2번 다녀오고 그럼 도합 몇 번 다녀왔어요? 5번을 갔다 온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얘기가 많아요. 북한에 대해서. 근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생략하고 지금 이것은 북한의 현재 장마당의 모습인데 이건 전에 코로나 전에 있던 장마당 이렇게 성행이 됐어요. 왜 장마당이 성행이 되느냐? 배급제가 끊어졌습니다. 지금 평양에도 배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민들이 자기가 벌어서 어떻게든지 먹고 사는 그런 상황으로 북한이 변했어요. 그런데 이쪽에 있는 이것은 코로나 이후에 지금 북한의 장마당의 모습입니다. 이 장마당에서는 주로 뭐가 많이 팔리느냐? 중국 제품. 밀수해오는 중국 제품이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중에 숨겨서 파는 게 한국의 쌀, 그 다음에 초코파이. 초코파이가 북한에서는 최고 인기입니다. 우리는 먹지도 않아요, 지금. 그렇죠? 그런 초코파이를 몰래 파는데 인기가 최고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의 드라마가 담긴 USB. 이런 것들이 지금 장마당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다. 지금 최근의 북한의 모습은 1995년 이후에 김정일 정권 시대에 고난의 행군 시기가 있었습니다. 무슨 행군이요? 고난의 행군. 정말 비참했던 쌀밥에 쇠고기 미역국을 먹여주겠다고 장담했던 김정일이가 오히려 굶어 죽이는. 그래서 소문에 의하면 300만 명이 굶어 죽었다. 이게 지금 세상에 있어야 할 나라입니까, 이게?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김정은 시대에 많은 경제 개발 건물도 짓고 좋은 일을 많이 했지만 지금 북한은 모든 유엔과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 미국의 제재가 얼마나 무서우냐면 나라가 휘청휘청하는 겁니다. 러시아도 그래서 망한 겁니다. 만약에 미국이 금융기관, 은행을 딱 정지시켜 놓으면요. 우리 자동차 한 대 팔잖아요. 돈을 비행기로 잔뜩 싣고 와요. 또 대금을 갚으려면 비행기 몇 대가
우리 돈을 가지고 가서 갚아야 됩니다. 이게 은행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런 은행의 거래를 딱 중지시켜 놓으면 국가 경제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 정말 무너지기 직전이에요, 지금. 네? 이런 정말 비참한 상황, 고난의 시기보다 더 어려운 시기. 지금은 평양에서도 막 굶어 죽는 사람이 있다. 특히 개성에는 더 많이 있대요. 왜? 우리 기업체가 들어가서 한 달에 100불씩 봉급을 주고, 인민들. 그런데 그 기업이 문을 닫다 보니까 그나마 100불도 못 받아요. 그런데 그 100불을 받았는데 다 가져가느냐? 70%는 공산당에 헌납을 해야 됩니다. 그럼 몇 불 갖고 사래? 30불인데 이것도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공장이 딱 문을 닫으니까 이제 그나마 잘 먹다가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사람의 심리는요, 돈만 주머니 있으면 밥 안 먹어도 배 안 고파요. 돈 떨어지면요, 괜히 배가 쪼록쪼록하고 그냥 못 먹어서 환장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북한이 지금 상당히 지금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을 공격하겠다고 핵을 만들고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 얘기에 의하면 절대 남한에 쓰려고 하는 게 아니다. 뭐 믿을 수는 없지만 쟤들 말을 믿으면 안 됩니다. 전부 거짓말이라고 보면 돼요. 제가 김일성 대학 교수, 김책공업대학 종합대학 교수들하고 세미나를 하는데 그때 나왔던 교수가 한국의 단장으로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반갑겠어요? 안 반갑겠어요? 반가워서 쫓아갔어요. 저를 안 만나줍니다. 왜 안 만나줄까요? 자기가 단장으로 왔는데 가짜예요. 그러니까 제들하고 문서로 뭐 사인을 하고 약속, 그건요 믿을 수 없는 겁니다.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9.19 합의문서, 우리만 필요한 거지 걔들은 절대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북한을 믿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어렵게 사는데 미국하고 이런 군사 경쟁을 해가지고 뭐 하려고 하느냐? 미국과 수교가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지금 북한이 사는 방법은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째, 미국과 수교하는 방법. 둘째, 일본과 수교하는 방법. 뭐 더 나가서 한국과 거래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지금 일본하고는 뒤에서 큰 책임자들이 만나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일본과 수교가 되면 어마어마한 그 보상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북한이. 우리도 박정희 때 받았잖아요. 그래서 건설했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수교만 되면 북한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국에는요 어마어마한 땅이 있어요. 우리나라 축산 조그만 집 뭐 소 200마리 100마리 그 정도 되나. 미국은 한 시간을 가도 축사해요.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1년에 생산되는 이 곡식이, 양곡이 너무 많이 생산이 돼서 이것을 처리해야 될 상황. 이걸 다 풀으면 문제가 심각해요, 경제가. 그래서 이것을 어디다 갖다 매년 내버리느냐? 바다에다가 쳐놓습니다. 그 바다에 쳐놓는 잉여 농산물을 북한과 수교만 되면 어디로 공짜로 와요? 북한으로. 그럼 북한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거 한번 해볼만 할 거예요? 해볼만 안 한 겁니까? 해볼만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저 핵을 갖고 늘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역사를 보면 미국은요, 처음에는 강합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러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확 바뀌어요. 어느 날 핵을 인정하고 북한과 수교할 가능성이, 아시겠죠?
이게 북한이 지금 공작을 하는가 봐요. 그 다음에 일본과 수교가 되면 또 우리 보상금 많이 받고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사실 내적으로 욕심 부리는 것은 바로 미국과 수교, 일본과 수교입니다. 그게 김정은의 꿈입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셨습니까? 네. 이렇게 놓고 보면 조금 숨통이 좀 트일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북한이 좀 돌아가고 있고요. 자, 이게 이제 컴퓨터로 옮기면 이게 이렇게 좀 이 PPT가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글씨 때문에. 자, 이것은 지금 제가 북한의 현재 변화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김여정이 노동당 부부장이고 한국 총책입니다. 김여정이가. 이 김여정이가 얼마나 입이 거냐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소대가리 삶은 놈. 뭐 막말도 우리가 참 듣기 힘든 막말을 해요. 그러다가 김여정이가 뭐라고 했느냐? 남조선을 대한민국이라고 지칭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북한에 갈 때는요. 북측이라는 말을 배워요. 만약에 북한에 가서 북한이라고 했다면요. 작살납니다. 너무 막 죽이려고 해요. 북한은 뭐냐고 북측이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북한, 북측, 남측. 그 다음에 북조선, 남조선. 이렇게 이제 호칭을 해왔어요. 근데 갑자기 뭘로 바뀌었다고요? 갑자기 대한민국으로 바뀐 거예요. 이건 변화입니다. 여러분 이걸 모르면요. 우리 죽습니다. 그 다음에 김정은이가 해군 사령부를 방문해서 8월 28일 날 김정은이 또 똑같이 남조선을 대한민국이라고 호칭합니다. 그 다음에 항저우에서 아시안 게임이 벌어졌을 때 남북한 축구가 벌어졌을 때 저는 봤어요. 봤더니 남한에 남조선이라고 안 쓰고 괴뢰라고 썼다고. 괴뢰. 웃을 수도 없고 괴뢰. 대한민국 괴뢰라는 말을 쓰고 있다. 이건 왜 그럴까? 이것은 북한의 변화입니다. 무슨 변화냐? 지금까지는 남조선을 같은 조선으로 북조선과 같은 민족으로 알고 통일을 주장해 온 것입니다. 뭘 주장해 와요?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요. 여러분 남한의 이 통일의 열기는요. 이건 다 식은 거예요. 북한은 엄청난 막 울어요. 통일 얘기만 하면 막 눈물이 줄줄 흘러요. 그래서 김일성 대학 종합대학 교수 류 교수가 저한테 한마디 했어요. 김 교수, 남한은 왜 통일의 열정이 없습니까? 우리는 통일만 하면 가슴이 떨리고 눈물이 납니다. 김 교수님 남한에 내려가면 통일운동을 좀 해보시죠. 이게 그 교수의 저한테 부탁이에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No. 그렇게 안 했어요. 뭐라고요? Yes. 내가 한다.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지금 바빠요. 저 혼자만 바쁜 것 같아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왜 이렇게 북한이 변했을까? 이제는 남조선과 북조선은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져야 돼 이제? 통일이라는 말이 없어진 거예요. 북한의 통일이라는 게 없어졌습니다. 이게 큰 변화예요 이게. 그럼 왜 대한민국이고 괴뢰냐? 북한이 타도해야 할, 북한이 전쟁을 통해서 없애버려야 할 주적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김정은이는 좀 계속 순방 다니면서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럼 우리는 술 먹고 놀고 춤추고 이래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여기에 대비해야 되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잠자고 있다면 6.25 사변 때처럼 그냥 당하는 거죠. 그래서 한복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참 이런 심각한 문제예요. 자, 얼마 전에 정찰위성을 띄웠다고 하는데 우리가 앞에다 군사를 붙입니다. 저건 틀림없이 정찰위성이 아니라
군사 정찰 유산이에요. 왜 저걸 띄우면 안 되느냐? 왜 안보리 위반이냐? 그 말이에요. 똑같은 정찰 유선이면. 그런데 저것은 남한을 침공하고 미국을 공격하기 위한 정찰 위성입니다. 정찰 위성이 떠서 성공하면요, 대한민국의 군사 1급 비밀 기지를 다 촬영할 수가 있어요. 미군 기지 다 촬영하고요, 일본의 미군 기지 다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부산에 정박 중인 핵잠수함 다 찍었다고 얘기하죠. 그럼 우리의 비밀이 다 공개되는 거예요. 그러면 북한이 공격하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아주 쉽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비상이 걸린 거예요. 이런 이제 우리의 상황임을, 그럼 탄도미사일을 또 바로 고시냐 쐈는데 실패는 됐지만, 이 탄도미사일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 탄도미사일이 성공하면 거기에 핵폭탄을 최소한 해가지고 거기다 레이더 장치를 해서 쏴버리는 거예요. 장거리로 미국까지 공격할 수 있는. 미국이 덜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서는 자, 우리한테 쏘지 않기로 하고 한다면 내가 수교하겠다. 이렇게 될 가망성이 제 눈에는 다 보여요. 이제 트럼프가 또 대통령 되면 금방 또 됩니다. 트럼프가 그 욕심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것은, 저번에 양창식 의장이 여기 와서 강의를 했다고 해서 제가 굉장히 겁을 많이 먹었어요. 세계적인 강사가 강의하는 곳에 내가 가서 강의한다고 해필 앞에 부르지 뒤에 불렀을까, 이제 그럴 정도로. 옛날에 제가 박보희 총재 알죠? 박보희 총재. 이분이 강의한 다음에 강의하는 강사는요, 그 죽는 거예요, 그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앞에 막 죽을 쏜 강사 뒤에 나가야 빛이 나는 건데, 이런 양창식 의장이 왔다 간데 또 부협회장까지 부르는데 제가 왔다고 하는 것은 참 두려운 거지만 저는 또 저대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은요, 세계 군사 6위입니다. 몇 등이요? 6위요. 굉장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도, 일본도 한국을 넘볼 수 없어요. 일본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옛날에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무서웠지. 지금은 일본보다 훨씬 우리가 국방력이 강해요. 북한은 언제냐? 28이에요. 그럼 전쟁 나면 게임이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런데 왜 우리가 두려워해? 핵과 탄도미사일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거 우리가 다 이겨요. 근데 우리는 핵을 만들 수 없잖아요. 사실 제가 군부대에 있을 때 8인치 자주곡사포 미군 부대에 있었어요. 그 8인치 자주곡사포가 대한민국에 72문밖에 없었어요. 근데 저희 탄약고 지하에 핵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관리자였어요. 지금은 다 빼나갔지만. 그러니까 지금 한국 어디에, 여러분 이거 기억해야 돼요. 한국 어디에 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부산에 와 있는 잠수함, 핵잠수함이에요. 얼마든지 핵으로 북한을 공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군사력으로 봐서 우리는 절대 북한에 지지 않는다. 이런 기본 믿음을 좀 가지시고, 다만 핵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입장에서 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요건 이제 만약에 지금 중동 전쟁도 벌어지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벌어지는데, 만약에 한반도에 전쟁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 미국 국방연구소에서 시뮬레이션을 해서 나타난 결과를 발표한 것이 있어, 이겁니다. 만약에 한반도에 지금 전쟁이 벌어지면 한반도는 앞으로 100년 동안 풀 한 폭이 살 수 없는 불모지가 된다. 이게 한반도 전쟁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전쟁이 일어나야 되겠어요? 안 일어나야 되겠어요?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전쟁의 비참함
우리 여기 원로들은 다 알잖아요. 저 우크라이나 보세요, 우크라이나. 오늘도 어제도 폭격 맞아갖고 지금 뭐 몇십 명이 죽어나가잖아요. 그 다음에 저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보십시오. 얼마나 무고한 백성들이 굶어 죽고, 포탄 맞고 피 흘리며 죽어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반도에 전쟁이 나면 지금 한학자 총재님이 11월 14일 날 말씀하신 거. 또 부산에 가서 말씀하신 거.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한학자 총재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만약에 여러분들이 5천만에 2천만 이상 참 부모를 알지 못하면 한반도는 피바다가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몇몇 촌촌을 찾아가서 백성들을 깨우쳐야 된다. 어떡하냐? 이스라엘 민족이 600만이 히틀러에게 학살된 거 못 봤냐? 우리는 6천만이 학살된다. 이게 한학자 총장님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전쟁 상태예요. 그리고 11월 14일 날 원로에 저희들에게 하신 말씀은 지금부터 2025년까지 1,000만 명 원로들을 교육해라. 이게 국가를 살리는 길이다. 이것이 남북 통일을 이룩하는 길이다라고 저희들에게 미션을 주셨습니다. 원로들에게 돈 한 푼도 없어요. 그런데 1,000만 명 교육을 하래요. 우리 교회자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민족의 운명이 달려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걸 우리 한학자 총장님이 다 느끼시고 지금 준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1972년도 김일성 60세 생일해요. 그 해 김일성이가 남침을 준비했어요. 전부 포, 방사포 그 가지고 있는 무기를 다 임진강 주변에 배치를 해놓고 겨울에 임진강물만 얼면 그 얼음 위로 탱크를 밀고 서울을 장악해서 회갑잔치를 서울서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걸 아시는 분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야야야 은 총재야, 너 지금 김일성이가 남침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저 임진강물이 얼으면 안 돼. 임진강물이 얼으면 안 돼. 그러니까 총장이 말았습니다. 그래가지고 72년도에 37가정 축복받은 부인들을 동원한 거예요. 아기 난 사람들은 아기를 부모에게 맡기고 남편에게 맡기고, 그걸 맡길 수 없는 사람은 고아원에 맡기고,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은 방에다 자물쇠를 잠그고 띄워놓고 임지로 갔던 우리 선배님들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3년 동안입니다. 3년. 3년 동안 매일 지금 천심원 철야 계속하죠? 천심원 철야 한번 하면 비실비실한 거예요. 네? 천심원 철야 하듯이 매일 밤에 울면서 부인들이 합심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1972년도 임진강물이 처음으로 얼지 않았습니다. 73년도 얼지 않았어요. 74년도도 얼지 않았어요. 김일성이가 남침을 포기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문 총재에 의해서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만 아는 거지만 남침을 막았다. 김일성이가 죽었을 때 틀림없이 김정일은 밀고 내려옵니다. 박보희 총재를 밀사로 보내가지고 친서를 써가지고 김정일이 절대 전쟁하면 안 된다. 그렇게 이제 해서 전쟁을 막고. 왜 그런 말이 김정일에게 통하냐면요, 문성령 총재하고 김일성이가 만날 때 김일성이가 김정일을 불렀어요. 불러서 야 정일아, 너 내 말 잘 들어라. 김정일이가 눈이 동그래, 원래 동그랬지만 동그랗게 쳐다봤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하는 말이 너 앞으로 절대 중국을 믿지 마라. 중국을 믿어서 안 된다. 그리고 이 문 총재는 내가 알고 보니까 세계적인 견문도 많고 능력도 있고 이분은 대단한 분이다. 그러니까 너 앞으로 집권했을 때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문 총재를 찾아가서 의논하면 다 풀린다. 그렇게 약속한 말씀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문 총재님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듣게 돼 있던 거예요. 그래서 막았어요. 이런 분들 때문에 이 나라가 70년 동안 전쟁 없이 경제 발전만 추구하고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계에서 10위가 아니라 6위로 내려왔어요. 대단한 민족입니다. 박수 한번. 대단한 민족. 그런 나라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자부심이 있어야지. 얼굴도 피고 근심검정 다 내삐리고 이런 희망에 부풀어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들 얼굴 처음에 올라와서 보니까 뭔 그리 근심 걱정 그게 많은지 웃지를 않아요. 웃지를. 웃으면서 합시다. 이제 충주교회 식구들이랑 이런 희망을 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떤 정권을 비호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나라의 현 주소를 정확히 알게 됐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어떤 방식을 쓰는 당장 우리가 핵을 만들 수 없어요. 북한을 그 탄도미사일을 대응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있는 미국을 잡자. 그래서 한미동맹을 강화하기 시작한 겁니다.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그래서 워싱턴에 가서 미국 대통령 바이든을 만나가지고 거기 그냥 혼자 간 게 아니라 일본 기시다 수상을 데리고 갔어요. 같이 가가지고 3자 회담을 해서 이 핵 협의 그룹을 왜 만들었느냐? 만약에 김정은이가 핵을 사용했을 경우, 사용하려고 할 경우 삼국은 핵을 쏟기 전에 선제 타격하자. 선제. 핵을 쏘려고 준비하면 먼저 쏘자. 이런 이제 합의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무섭죠. 그러면서 자, 만약에 김정은이가 말 안 들으면 참수작전을 쓰자. 참수작전이 뭔지 아세요? 갑자기 몰래 가서 김정은이 목을 따오는 거예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여러분 미국의 특수부대가 그 사막 중동 지역에 빈나된 땅속에 숨어있는 놈을 목 따왔잖아요. 그게 미국 특수부대예요. 그래서 이 미국 특수부대 78명입니다. 이 78명이 얼마 전에 한미 군사훈련 할 때 오산 비행장에 와서 김정은이 목 따는 훈련을 다 하고 갔어요. 김정은이가 지금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길 가다가 무서우면 어떻게 해요? 우리 강사님. 아이고 좋다 이래요? 밤에 무서운데? 그러니까 막 강도를 만났다. 도둑놈을 만났다. 그러면 어때요? 소리 빽빽 지르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김정은이가 왜 자꾸 핵을 쏟고 미사일을 쏟느냐? 이해가 안 됐죠? 두려우니까. 저렇게 소리 지를 수밖에 없어요. 이걸 우리 정부가 잘 지금 대처해서 이 NCDT라고 하는 핵협의체를 만들어서 지금 본부 한국에서 가동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왜 이 일본하고 관계를 맺느냐. 친일파 이 프로그램을 찍어갖고 또 비난하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 미국과 일본과 한국이 하나 안 되면요. 저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를 잡을 수가 없어요. 큰 차원에서 품은 거예요. 누가? 윤석열 대통령 초보자가. 정치 초보자니까 하는 겁니다. 모르니까. 그래서 지금 기시다하고 제일 친구예요. 그래서 앞으로 일본이
한국을 침략하는 게 아니라 한국이 위기에 처하면 일본도 도와준다. 일본이 위기에 처하면 누가 도와줘요? 한국도 도와준다. 이런 체제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걸 시간이 없어서 뺄까 말까 하다가 넣습니다. 자, 이 비행기는 잘 생겼어요. 야, 정말 모델입니다. 이게 무슨 비행기냐? F-35 스텔스 폭격기입니다. 한번 좋은 거니까 읽어봅시다. F-35 스텔스 폭격기. 야, 대단한 비행기입니다. 이 비행기가 한국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제가 알아보니까 40대가 있어요. 40대. 근데 이 비행기 한 대가 1,200억 원 갑니다. 그걸 40대를 우리가 구입했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 하면서 아까 워싱턴 선언하면서 다시 바이든에게 25대를 청구했어요. 더 사겠다, 25대를. 그럼 몇 대가 되는 거예요? 65대. 근데 이 40대 비행기가 청주공항에 있습니다. 어디 있다고요? 청주공항이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지금. 만약에 전쟁이 터지면 북한 김정은이가 1순위예요, 1순위. 여러분, 전쟁은요, 공준전이 좌우합니다. 그리고 보병이 가서 태극기 꽂는 거예요. 아시죠? 우리 원로님들은? 공준전에서 승패가 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 스텔스 폭격기만 있으면 되겠다. 자, 이게 어떤 비행기냐면요, 레이더에 안 잡히는 비행기예요. 자, 굉장히 중요한 거죠. 평양도 방위사령부가 있어요. 김정은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서울도 서울 수도권 방위사령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위사령부에 가장 좋은 성능의 레이더가 다 거기 직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훈련할 때 스텔스 폭격기가 평양을 다녀왔어요. 근데 평양이 아무도 몰라요. 왜? 평양 방위사령부에 레이더에 안 잡혀. 그러니까 맘 놓고 돌아다니다 봐도 북한은 몰라요. 갔다 와서 우리가 갔다 왔다니까 그제서 난리가 난 거죠. 이 스텔스 폭격기에 특수부대원 78명을 태우고 평양에 가서 내려놔도 아무도 몰라요. 이런 비행입니다. 그래서 그 시뮬레이션을 제가 보니까 북한에는 비행기가 3,000대가 있어요. 미그 29기. 옛날 겁니다. 소련제. 미그 29기. 3,000대. 그런데 미그 29기 150대하고 요 스텔스 폭격기 한 대가 붙었어요. 근데 이 스텔스 폭격기가요, 다 떨어뜨렸어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안 무서운 거예요? 이런 준비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충청도에 있다. 이게 참 대단한 충청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북한 얘기는 요 정도 하고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이 하마스, 팔레스타인 이 무장단체입니다. 팔레스타인 나라 책임자가 아니에요. 그냥 팔레스타인 안에 무장단체예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정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무장단체가 하마스입니다. 이게 이제 붙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원래 이 유대 나라는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던 땅이에요. 이 파란 게 다 팔레스타인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2000년 방랑 생활하다가 들어와서 보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어요. 옛날 자기들도 여기 살았는데, 그래서 이걸 차지하려고 이렇게 야금야금 뺏어가가지고 지금 요 팔레스타인은 요 정도밖에, 가자 지구밖에 남지 않는, 전부 다 이스라엘이 장악하고. 이렇게 하게 한 것은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의 이 허락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들은 죽을 지경이야. 자기 땅을 다 뺏긴 거예요. 그런데 마저 뺏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마스가 이제
전쟁을 일으킨 건데, 여러분 이제 제가 지금 휴전 중입니다. 오늘이 내일까지인가요? 4일, 모레까지인가? 4일 동안. 그래서 벌써 인질들을 지금 교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절대 저 하마스를 죽이지 않으면 이 전쟁 포기 안 할 겁니다. 다만 지금 국제 여론이 너무 안 좋게 나오니까 그냥 해주는 척 모양만 취하는 거예요. 앞으로 4일 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이제 있습니다. 자, 요건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새로 만들었는데, 자, 지금 요겁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이에요. 네, 전쟁 중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자, 그런데 지금 미국이 어떤 상태를 취하느냐면, 바이든이 우크라이나를 도와주자. 그러니까 하원 상원에서는 이제 도와주지 말자. 이래갖고 지금 행정부하고 의회하고 싸움을 하고 있어요. 원조를 중단하자. 앞으로 원조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게 미국이에요, 지금 여론이. 자, 그런데 지금 하마스하고 이스라엘이 붙었어요. 여기서 끝나면 참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 하마스 쪽에는요, 레바논의 헤즈볼라라고 하는 또 아주 강한 무장단체가 있어요. 이게 또 하마스를 도와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란이 중동에서는 유일하게 하마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란이 전쟁에 가입하면 중동 전쟁으로 하고, 중동 전쟁이 벌어지면 제3차 세계대전으로 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어떤 현상이 도미노적으로 벌어질 것이냐? 중국이 이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중국이. 그럼 어디를 침공할 것 같아요? 대만입니다. 그걸 빌미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합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의 김정은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아, 요때가 기회다 해가지고 남한을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세계전쟁이 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됐을 때 4개 지역에서 전쟁이 벌어졌을 때 과연 미군이 우리나라를 도와줄 것인가 하는 문제. 여러분, 이게 심각한 얘기입니다. 미국은요, 정한 거 보니까 2개 국가는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3개, 4개 되면 우리도 안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만약에 이런 4군데서 전쟁이 벌어졌을 때 과연 한국을 지원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요거 보면요, 요것도 같은 민족이에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같은 민족이고요. 하마스와 이스라엘은 같은 유대 민족이에요. 이스마엘 자식이냐, 이삭의 자손이에요. 차이예요. 그 다음에 중국과 대만도 같은 민족이에요. 그 다음에 한국과 북한도 같은 민족. 지금 위험지역이 같은 민족끼리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거의 전부 다가 중국과 대만을 빼고는 종교 전쟁입니다. 종교. 그런데 북한과 한국도 사실은 나중에 설명해야 되지만 북한도 기독교식 신정국가거든요. 그러니까 가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하고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하고 싸움이에요. 알고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네? 사탄을 중심하고 이건 하나님을 중심하고 이렇게 싸움이 지금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평가해 볼 때, 자, 요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현재 미국 사람들은 전쟁이 나면 50%만 한국에 도와줘야 된다. 그런데 막상 4군데가 벌어지면요, 미국도 손듭니다. 이게 여기에 우리 나라가 준비를 해야 된다. 미국만 믿고 있다가 한국 다칩니다. 자, 아시겠죠? 미국 믿지 마라. 그런 옛날에 말이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할 때, 참, 대한민국을 강한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은 대단히 지금 시급한 문제입니다. 힘이 없으면요, 집에 다 하게 돼 있어요.
침략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힘이 있어야 평화도 가능한 거예요. 네, 그런 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 시급하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이제 문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자, 이제 중요한 것은 남북 통일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자, 남북 통일 몇 년 걸렸어요? 안 됐어요? 70년. 70년 동안 그렇게 꿈에도 소원, 우리의 소원, 남북 통일을 원했지만 안 됐다. 왜 안 됐을까? 이걸 원인을 분석해 볼까요? 왜 안 됐을까요? 우리가 능력이 없고 힘이 없어서 안 됐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남북 통일을 인간의 힘만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 누구 힘만으로? 인간의.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되어진 게 별로 없습니다. 다 안 됐어요. 그 다음에 어떤 국가 대표자들끼리 정치적으로 남북 통일을 손댔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왜? 남북 간의 이 38선은 그냥 지리적, 국토적, 정치적 분단선이 아니라. 그럼 뭐냐?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북 분단은 신을 부정하는 공산주의와 유물론과 신을 인정하는 유실론의 이게 분단이에요. 그러니까 이념과 사상의 분단선이고 선과 악의 가치관의 분단선이지 이것이 지리적, 국토적, 정치적 분단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신을 대입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이게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것만 통일이 해결되면 세계 통일은 금방 되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통일은 곧 무슨 통일이다? 세계 통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가. 그렇게 쉽지 않은 마지막 통일이에요. 신과 신을 부정하는 사상과의 싸움. 이걸 이제 우리가 알고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북한은 핵전쟁, 전쟁을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미국과 중국은 패권 싸움에 들어가서 동북아 진장 상태로 빠지고, 이런 위기적 상황에 우리가. 그런데 왜 강사님은 지금 남북 통일을 얘기합니까? 응?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르는 이 비참한 상황인데, 아니 무슨 남북 통일? 무슨 신통일 한국?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전쟁의 위기와 공포, 또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적 고통, 심리적 고통, 이런 것들은 다 남북 통일이라고 하는 옥동자를 낳기 위한 산모의 고통과 같은 것이지 이것이 불안한 것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주. 제가 우리 집사람 5명 아기를 낳았어요. 한 명 낳을 때 내가 못 가봤어요. 수요일 예배 드리는데 연락이 와갖고 못 갔어요. 죄송합니다. 5명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 산모의 해산 고통은 길지 않습니다. 그렇죠? 너무 길으면 큰일 나죠. 죽죠. 그래서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위기, 공포, 이 고통, 이 어려움은 순식간에 지나갈 것이다. 우리 민족이 조금만 더 인내하고 잘 극복만 하면 남북 통일의 옥동자를 내 가슴에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주. 네. 이거 뭐 걱정하지 마세요. 한미일 북중러 이거 옛날 1945년 이후에 냉전 체제가 다시 또 부활되고 있는 거예요. 왜? 남북 통일 때문에. 뭐 때문에? 남북 통일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뭐 김정은이가 푸틴을 만나서 요번에 이 푸틴 때문에 사실 저 군사 정찰 위성이 성공한 겁니다. 소련의 기술 받아가지고 성공한 거예요. 2번 실패했잖아요. 북한은 그런 기술이 없습니다. 우리도 러시아 기술을 받아가지고 성공했지만 북한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이제 핵, 그 다음에 탄도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진전될까봐 걱정인데 벌써 김정은은요 푸틴에게 포탄을 100만 발을 보냈어요. 100만 발. 소련의 포탄이 그걸 나거든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도와주고 또 받아먹고 군복까지 받았어요. 군복. 북한의 군사 군복이 싹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인공위성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소련이 도와줘갖고 김정은이가 지금 신난 상태에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요.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 천기를 좀 봐야 돼. 천기. 저는 천기를 못 봅니다. 청맹관이 같아서. 근데 천기를 보시는 분이 제가 모시는 분이에요. 누굴까요? 참 부모님 많이 아십니다. 김일성이가 첫 이루는 거 참 부모님이 아셨어요. 막을 수 있었죠. 지피지기 백전백선. 아시죠? 네. 그래서 우리는 천운을 보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아까 제가 옥동자 얘기했지만 이거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어머님, 우리나라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은 통일의 옥동자를 낳기 위한 산모의 고통이야. 이 말씀에 제가 근거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한학자 총재님은 지금 뭘 말씀하고 계신가를 들으셔야 돼요. 첫째,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언제 이루어지느냐? 여러분들이 당대에. 그러니까 멀리 있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가까이 있는 거예요. 연세가 좀 적은 사람은 조금 멀리 있지만 같이 오는 거니까. 그러면서 최근에 하신 말씀은 2025년까지 남북 통일을 준비해라. 뭐가 지금 오는 거예요, 지금. 저는 그걸 천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반도에 뭐가 와 있다고 지금? 안 보이지만 천운이 와 있습니다. 천운. 절호의 때가 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준비해서 끌어안으면 우리께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몰라. 나는 먹고 마시고 놀다 죽을래. 그러면 그 때는 지나가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동서들이 통일될 때 서독의 콜 총리가 어디가 있었는지 줄 아세요? 폴란드 대통령하고 저녁 식사 중이었습니다. 누가 물어보면 20년, 25년에 통일이 될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저녁 먹다가 통일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천운이 와 있으면 갑자기 한반도 통일도 갑자기 우리가 상상 못했을 때 올 수 있다.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자는 겁니다. 저는. 아시겠습니까? 우리 평화대사 회장님 참 할 일이 많아졌어요. 나중에 30년, 40년 후에 돌아가시면서도 남북 통일대가 하야 이렇게 해야 돼요. 유언으로 막.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남북 통일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만 되면 대한민국은 지금 G4라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G4. 세계에서 4번째. 저는 아닙니다. 그건 지금 판단하는 거고 남북 통일이 됐을 때 그 시너지 효과는 G2 갑니다. 어디로 간다고요? 그 다음에 바로 우리는 2등 제일 싫어해요. 항상 뭐 해야 돼? 1등이야. 그러니까 미국을 제칠 가망성이 있습니다. 박수도 안 치나요? 자, 그래서 남북 통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남북 통일이 언제 올 것인가 이걸 알아본다는 것도 참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학자로서 뭘 공부했느냐 하면 예언서를 공부했어요. 제가 박사과정에서 2학기를 공부했습니다.
정감록, 격암록, 그 다음에 23권의 예언서를 공부를 했는데 이 예언서에 예언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남북 통일은 언제 올 것인가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제천에 가면 한수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김중수 원로 목사님은 잘 아실 건데 거기에 월악산이 있습니다. 그죠? 그 월악산의 그 절의 밑에 그 한산면 절에 왔던 그 탄어 스님께서 예언을 한 것이 남북 통일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탄어 스님에 대한 공부를 해보니까요, 이분은 주역에 능통했어요. 정역을 능통하고 이 정역을 누가 만들었냐 했더니 김부일 선생이 만들었더라고. 김일부. 그래서 제가 그 묘수에 한번 갔다 왔어요. 그 손주를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제 강의를 들어보고 좀 서운했던가 봐요. 그래서 왜 서운했느냐 물어보니까 아니 탄호 스님은 우리 할아버지한테 배운 사람 제자인데 스승은 얘기 안 하고 제자를 얘기한다. 내가 탄호 스님하고 같은 방에서 공부했다고 이제 그 얘기를 해서 제가 좋은 자료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김일부 선생님의 제자예요. 그런데 김일부 선생의 사상을 가지고 지금 종교를 만드는 게 무슨 종교예요? 대순진리예요. 저기 또 무슨 뭐 하나 있죠? 세 글자. 정산도입니다. 정산도예요. 정산도에서 같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탄원 스님이 예언한 걸 제가 7가지를 썼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6.25 사변 일어날 거 미리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박 대통령 시해 사건 미리 알아서 정승화 참모총장에게 전화까지 했대요. 근데 전혀 그걸 믿지 않더래요. 박정희 대통령 죽었어요. 그 다음에 자기가 몇 월 며칠에 죽을 거 85년 몇 월 며칠인데 그걸 자기가 예언했어요. 그런데 그날 그 시에 자기 그 설악산에 가면 그 월정사 있죠. 월정사. 오대산에 그 월정사에서 결국 이제 운명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월남전이 일어나는데 미국이 75년도에 패망할 것을 예언했다. 참 굉장한 거죠. 그 다음에 자기가 죽은 85년 뒤에 죽은 다음에 12년이 지나서 고베 대지진이 벌어지는데 많은 일본인들이 죽을 것이고 어마어마한 재산 피해를 볼 것이다. 그런데 12년 딱 95년도에 고베 대지진이 벌어진 거 아시죠? 고속도로가 다 그냥 찌부러들고 막 온 알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요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중국이 지금 G2지만 중국은 앞으로 다 소련처럼 쪼개진다. 지금 56개 소수민족으로 돼 있는데 이 56개 나라로 앞으로 중국은 나누어진다. 뭐가 들어가면 짜스민 바람이 불어요. 이게 중국의 지금 최대 위기입니다. 벌써 시작되고 있어요. 시진핑이 그래서 독재하는 거예요. 이걸 막으려고. 중국이 무너지는 상황이 올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걸 정산도에서도 도전에 얘기하고 있어요. 중국은 앞으로 56개 민족으로 나누어진다. 그 다음에 문성룡 총재도 제가 교구장 시절에 그 말씀을 하는 걸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앞으로 중국을 하나님이 저렇게 무섭게 안 놔둔다. 56개 소수민족이 다 국가로 나누어진다. 이게 문 총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입장에서 이제 이 탄호 스님이 예언을 했는데, 자, 요것은요, 2036년도를 우리나라 모습을 미리 가서 보고 와서 그린 지도입니다. 미국의 존 티토라고 하는 예언가가 있어요. 이 사람은 현재를 예언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예언해요.
근데 자기가 가봐요. 가보고 거기 본 걸 그대로 이렇게 지도를 만들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가 중국이에요. 이렇게 쬐그만 나라로 바뀝니다. 기분 안 좋아요? 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꼭 양새끼 같아, 양새끼. 그렇죠? 이제 순한 양이 된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 중국 땅 전부 저 소련 저 위에까지 파란 게 한국 땅으로 돼 있어요. 파란 게. 이렇게 박수 치면요, 북한에 가서만 총살 거 아니에요. 열렬 박수를 쳐. 열렬 박수가 뭔지 아세요? 양회장님. 심장 위에 손을 올려가지고 펄펄 그 장성택이가 김정은이하고 같은 혈족이라고 생각하고 건성박수 치다가 죽은 거예요. 아시겠죠? 백두혈통이 아니면 이렇게 죽습니다. 김정은이 딸 누구요? 김주혜. 김주혜도 앉아서 이렇게 치다. 그게 백두혈통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백두혈통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이렇게 쳤다가는 뭐라고요? 총살가. 여러분 다 총살가. 자, 그런데 보세요. 자, 이 중국의 만주 알죠? 이 만주 중국 땅의 거의입니다. 옛날 고구려 때 우리가 확보해 놓은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만주 땅. 만주가 나라가 되면 한국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요동반도, 그 다음에 여기 반도, 요 반도도 옛날에는 산둥반도 다 한국 땅이었습니다. 그런 한국 땅이 전부 다 이제 우리나라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련의 연해주까지도 우리 땅이 있어요. 아시죠? 연해주. 자, 그래갖고 여기 홍콩, 베트남 다 한국 땅이 돼요. 언제가? 2036년. 우리 김동욱 목사님은 보고 돌아가시고. 나는 가망성이 없는데 우리 김무식 회장님은 그때까지 살아계십시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데 일본 나라를 보세요. 똥색인데 일본 나라도 코리아로 돼 있어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컬러지 오프 코리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건 타노 스님이 예언했어요. 앞으로 지구축이 23.5도인데 이것이 정상으로 온대요. 지금이 그때라는 거예요. 모든 기후변화나 이 지구가 요동친다. 이렇게 있다, 이렇게 오기 때문에. 요걸 이제 정산도나 대순진리에서는 추수때라고 해요. 추수때. 추수할 때다. 열매를 거둘 때가 오는데 누가 걷느냐? 한국에서 걷는다는 거예요. 자, 네. 자, 그러면 왜 일본은 이렇게 똥색을 칠했을까? 파란색으로 칠하지. 이유가 있어요. 이 예언가가 보니까 일본은 없어요. 나중에는 없어요. 왜 없냐? 타노 스님이 얘기했어요. 앞으로 일본은 바닷물이 점점 올라와서 바다 밑으로 3분지가 잠긴다는 거예요. 그럼 일본 사람들은 거기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나와야 되는데 어디로 오느냐? 한국으로 거의 다 올라온다는 거예요. 왜? 지금 한류가요 무섭습니다. 지금 김치가 동나고요. 냄새 난다고 옆 방도 안 주던 사람들이 지금 김치에 미쳐가지고 김치 달라고 온대요. 연속곡 여러분 알죠? 연속곡.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내가 베트남 79번을 갔어. 처녀 총각 결혼시켜. 가서 보니까 그냥 맨발 씻고 다니고 화장실도 없고 배 타고 그냥 이런 길을 1시간을 들어가서 집 한 채 있는데 소변을 보려니까 이거 화장실이 없대. 그 어떻게 하니까 저기 가서 보래. 그 방에 딱 들어갔는데 그 우리나라 그 배우 사진이 그러니까 막 연속곡은 다 우리나라 것만 보고 있어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대로 가면 문화가 예술이 한국 예술 문화로 다 바뀌어요. 지금 한국 나라 되겠다는 나라가 7개 나라예요.
제발 좀 우리나라를 코리아를 쓰게 해서 한국어 배우는 나라가 많고 뭐가 지금 오고 있다니까 지금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교회 앉아서 예배만 드리니까 모르지. 자, 그래서 일본이 이제 바다 밑으로 가라앉고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여기 서해안 쪽으로 200캐리가 솟아오른대요. 그래갖고 중국과 거의 연결이 된대요. 그래서 앞으로 한국은 미래의 나라다, 미래. 모든 인류가 가고 싶은 나라, 살고 싶은 나라가 되고 있다. 그래서 문선명 총재가 일본 선교사들 앞에 뭐라고 했느냐? 그 일본 부인들 교육할 때 빨리 일본의 도쿄 빌딩 땅 팔아갖고 비쌀 때 팔아가지고 한국의 시골에 와서 땅을 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아무도 안 사더라고. 일본 사람들도요 대단해요. 막 지진이 터지고 막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도 일본에 살겠대요. 우리나라 사람하고 비슷해. 그래서 여기 오신 일본 선교사들 사실 저는 일본 자 뺐으면 좋겠어요. 일본 넣으면 안 됩니다. 이 사람 한국 사람이지. 그렇죠? 근데 문 총재님이 제가 하도 약혼을 사진 갖고 하는데 자꾸 사진을 이렇게 내밀어가지고 그 주소로 다니기 힘들어갖고 이제 문 총재님한테 제가 투덜적으로 한마디 했어요. 아니 아버님, 이 사람들 다 축복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이 사람들 왜 안 해줍니까? 그랬더니 문 총재님이 하시는 말씀이 왜 안 해주는 줄 알아? 내가 한국 남자하고 결혼해주는 일본 여자는 다 조상이 한국 사람이야. 우리는 모르니까. 이분들은 한국에 온 게 아니라 조상의 고향에 온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해 준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요. 자, 요건요. 여러분 교감유로 가시죠? 남사고가 16살 때 쓴 거예요. 남사고 선생이. 그래서 여기에 구물론과 마를론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열방제민 부모국 만성천자 왕지왕. 야, 이거 참 대단한 거예요. 세계 모든 백성들의 부모 국가가 한국이고. 잘 들어요. 무슨 국가요? 부모국. 그 다음에 그 부모는 누구냐? 만성천자다. 모든 것에 승리한 하나님의 장자다. 그분이 왕중왕이다. 그분이 한국에 온다는 거예요. 야, 이거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남사고 이 비결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남한에 참부모가 나와야 돼. 남한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는데 기분 나쁘잖아. 예? 다른 교인이 볼 때는 기분 나쁘잖아요. 대한민국에 참부모라고 선포하는 분이 나왔어요. 북한에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 돼요. 김일성이 자기가 어버이래요. 신한 나라, 이 나라가. 김일성이도 어버이의 부모야. 근데 참자는 안 붙이더라. 그러니까 부모라는 말 안 쓰고 어버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보통 나라가 아니다. 자, 탄화스님이 일어난 게 이겁니다. 월악산 삼봉 위에 달이 뜨고 이 달빛이 물에 비치고 나면 30년쯤 후에 여자 임금이 나온다. 여자 임금이 나와서 3, 4년 있다가 남북 통일이 된다. 이렇게 이제 예언한 겁니다. 자, 이때는요 75년도 중반이니까 그 월악산이 달빛에 비쳐서 물에 비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어요. 왜? 물이 없으니까. 네. 자, 그런데 1983년도에 갑자기 충주댐이 완공이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달이 떠서 그 월악산이 비쳐요, 안 비쳐요? 비추는 거예요. 이 빨간 부분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언이. 그러면 자 충주댐이 83년도에 생겼어요. 그러면 30년 후에 누가 나와요? 여자 임금. 이것도 또 그 말이 그때는 이해가 안 될 때야. 무슨 여자 임금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여자 임금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1983년 더하기 30년 하면 몇 년이 될까요? 예? 2013년. 이야, 중요한 겁니다. 자, 2013년도에 여자 임금이 나와. 그런데 두 명이 나옵니다. 하늘의 임금, 땅의 임금. 그래서 2013년 1월 13일 날 한학자 총재께서 처음으로 기원절을 선포하고 평화의 왕으로 등극하십니다. 하늘이 먼저. 자, 이해되십니까? 네. 집행이시고. 자, 그 다음에 외적으로 한국의 최초로 여자 대통령이 탄생이 되죠. 언제? 2013년 2월 25일 날 취임을 합니다. 신기하잖아 이게. 네? 자,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가장 중요한 게 통일 대박이라고 했어요. 네. 통일 대박. 통일 대박. 그 얘기는 뭡니까? 자기가 통일 대통령이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학자 총재님이 지시를 하셔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여동생 누구죠? 박근영이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원리 수련을 보내서요. 우리 선생님들 용평 가서 받은 것처럼 무슨 소리인지 알았겠어요. 근데 들어보니까 그냥 좋다 이렇게 느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 딸이라고 이제 문 총재에게 인사를 시켰어요. 문난영 회장. 그러니까 문 총재님이 다 보시고, 야, 나는아 대통령 자녀분들을 잘 모셔. 그 말에 그냥 박근영 씨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일반 축복에 가자니까 안 간다는 거예요, 이 양반이. 나는 문 총재님, 한학자 총재님, 참부모님 직접 축복을 받고 싶다. 이래가지고 고집을 부려갖고 총재님한테 얘기해서 총재님 하라고 미국에 가서 이스트 가든에서 단독으로 부부가 와갖고 문 총재님 앞에 축복을 받았다니까요. 그걸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박근영 씨가. 그럼 왜 박근영 씨를 그렇게 했느냐? 박근혜를 이제 가서 참 평화의 왕을 모시고 해야 된다. 한학자 총재를 모셔야 된다. 그걸 하려고 했는데 이게 박근혜하고 박근영이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아요. 지금도 만나지도 않아요. 참 그래가지고 결국 박근혜가 한학자 총재님을 모시고 남북 통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 대신 최서원이라고 하는 누구? 최순실. 요건 운동권 주사파들이 이름을 바꾼 겁니다. 최순실이라고 해야 무식한 형편없는 이름이에요. 원래 이름은 최서원이에요. 쟤들이 작전입니다. 나중에 설명할 때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래가지고 결국 평화의 어머니를, 평화의 왕을 모시고 남북 통일로 매진해야 되는데 무당기가 있는 최순실을 모시고 하다가 국정농단에 걸려서 탄핵을 받고 감옥에 가게 된 겁니다. 탄핵받을 일은 사실 아니에요. 지금 박근혜는요, 자기가 무슨 죄를 졌는지도 몰라요. 아시겠습니까? 그걸 이 주사파 애들이 떼거리로 선전선동해가지고 헌재수에 압박을 넣어가지고 만들어낸 거거든요. 아유, 별거 다 얘기하네. 그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이해하십시오. 정치 얘기하는. 자, 그래서 2013년 여왕이 탄생해요. 그리고 3, 4년 있다가 통일이 된다. 그러니까 4년을 적어보니까 2017년이 되죠. 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본격적으로 남북 통일은 2018년부터는 시작해야 된다. 몇 년도부터? 지났어요? 앞으로 와야 돼요? 벌써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18년도에 남북 통일이 시작되는 어떤 징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2018년도 2월 9일부터 시작된 평창 동계 올림픽이 한국에서 있었다.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요, 북한의 최고 지휘자들이, 지도자들이 몽땅 왔다는 김정은 빼놓고. 여러분, 김여정이는 노동당 부부장이고 남한 총책이고, 김영남이는 노동당 최고위원회 상임위원장이에요. 이 사람이 국가를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현송월이는 누구냐? 김정은이가 가장 총애하는, 김정은이 세컨드라고 하는, 이게 현송월입니다. 얘가 삼지연 악단을 끌고 왔어요. 그리고 이 김영철이는 누구냐? 천안함 배를 폭파시킨 장본입니다. 지금 이 김영철이 권세가 대단합니다. 당 중앙위원회 통일선정부 부장입니다. 이런 대거 북한의 거물급이 갑자기 한국에 와서 동계올림픽에 참석을 해요. 민영 응원단까지 데리고 와요. 그래갖고 이 축제에 참석해서 박수치고 춤추고 노래하면서 지내복합니다. 이거 우리가 일부러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2018년도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벌어지는데, 자, 문선명 총재가 평창올림픽 일어나기 전에 7년 전에 이런 예언을 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은 평화롭고 번창하는 통일 한국의 시작을 경축하라고 하늘이 준비해 주신 세계인의 축제이며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통일의 대전환으로 사태가 일어나 북한 노동당은 소멸하고 통일을 향한 절차와 조치가 급속도로 진행할 것입니다. 88 올림픽이 공산세계 해체에 기여했듯이 이번 2018년 평창 올림픽은 남북 통일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올림픽이 될 것이고 남북 통일을 시작하는 세계인의 축제장이 될 것입니다. 2011년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평창 올림픽의 이제 큰 의미예요. 예, 이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시간이 가더라도 점심은 조금 늦게 먹죠, 뭐 그죠? 예. 뭐 곰탕은 아니죠? 혹시 굳으면 또 기름 떼낼까봐. 자, 예, 문선명 총재가 어떤 사람이냐 아시아세요? 문선명 선생님이 갖고 있는 이 소신이 있어요, 소신. 그게 뭐냐? 공산주의는 70년을 넘기지 못한다. 이게 문 총재의 철저한 신념이에요. 자, 그러니까, 자, 공산주의 종주국이 소련입니다. 이 소련이 볼셰비키 혁명에 의해서 1917년 혁명을 합니다. 그리고 1921년 소련 연방정부를 세워요. 그러면 1921년 연방정부를 세운 다음에 70년이니까 몇 년도가 돼요? 1991년이 되지요. 그런데 소련이 1991년부터 해체되기 시작합니다. 야, 신통하죠? 네. 그런데 이것을 이룩하기 위해서 문 총재는 가만히 기다리신 게 아니에요. 소련이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해서 1985년도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그 시카고의 유명한 정치학 박사 카플란 교수에게 소련 제국이 망한다고 하는 것을 그 회의에서 선포해라. 이 카플란 교수가, 이 교수는요, 선언하지 못합니다. 안 맞으면 교수 못해요. 그러니까 비스무리하게 하는 거예요, 교수들은. 아시겠습니까? 카플란 교수가 반대하죠. 카플란, 하나님의 짓이다. 할래 안 할래? 그래가지고 카플란 교수가 선포합니다. 소련 공산주의가 정원된다. 그래놓고 1990년 한국과 수교가 없던 관계인데 문 총재는 소련에 들어갑니다. 크렘린.
크렘린 궁전에 가서 누구를 만나요? 세계 공산주의 대표 대통령 고르바초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 만남에서 문 총재는 제가 크게 세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 소련의 하나님을 받아들여요. 그래야 개혁 개방을 성공할 수 있다. 고르바초프. 두 번째, 공산주의의 시조인 레닌 동상을 철거해요. 세 번째, 소련의 유수한 영어를 잘하는 대학생들 내가 앞으로 3만 명을 교육할 테니까 우선 3천 명을 뽑아내라. 교육부 장관을 시켜서 고르바초프가 3천 명을 뽑아서 미국에 가서 21일 동안 이 원리 교육을 받고 온 거예요. 대안을, 공산주의 대안을 들은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들이. 그래가지고 돌아왔는데 소련의 국방부 장관을 중심한 그 공산당원들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크렘린 궁전에 탱크를 밀고 내려오는 중이었습니다. 미국에서 교육받은 젊은 대학생들이 탱크로 올라가고 바닥에 누워서 그 쿠데타를 막은 거예요. 그 막다가 그 젊은 대학생이 5명이 순직했습니다. 그래서 고르바초프가 너무 문 총재에게 고마워서 12명의 자기 수행원을 데리고 한국에 와갖고 청와대로 간 게 아니에요. 한남동에 계시는 문 총재님 집을 직접 방문했다. 그래서 문 총재가 평화의 지도사상 그 메달을 수여한 그런 관계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91년 11월부터 동구 이권이 공산주의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저 우크라이나는 그 레닌 동상이 3,600개가 있었대요. 그걸 다 철거하는 걸 텔레비에서 여러분들 밧줄을 메고 막 하는 걸 봤을 거예요. 이런 이제 역사.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남북 통일 때 싸워야 할 사람이 어디예요? 북한이에요. 자, 북한도 1948년 구구절이라고 해서 9월 9일 인민민주주의공화국을 세웁니다. 그로부터 70년이 지나면 몇 년이 되죠? 2000? 남북 통일 시작이 언제부터요? 2018년부터. 그래서 1991년 문선명 총재는 김일성을 만나러 갑니다. 철천지 원수예요. 문선명 총재는 반공, 성공 세계적 지도자예요. 김일성이는 어때요? 공산주의 최고 참표. 제가 시간 있으면 미국 얘기도 좀 하겠지만은 적군파가 김일성이가 보낸 적파가 문 총재를 죽이려고 다이나모트를 장치해가지고 불을 붙였는데, 야, 제가 보스턴의 그 모닝 가든에 거기 가서 이제 문 총재가 간부들하고 회의하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적군파 34명이 들어와가지고 문 총재 죽이냐는 명령을 받아갖고 울타리 밖에다가 선을 깔아갖고 지하에다가 다이아모트를 했는데 지금 가면 그대로 있습니다. 그게 타가다가 중간에 하필 이 선이 불량이야. 그래가지고 살았어요. 이게 하나님이 안 도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관계인데 그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김일성이를 만나러 갑니다. 가서 여러분 북한의 고위 관리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김기복 또 연영묵 부총리 이런 분들이 남한에서 인사가 오면 뭐 하느냐? 주체사상 북한 자랑을 합니다. 1시간씩. 그걸 문 총재 일행이 가서 듣고 있었어요. 총장님이 듣다 말고 화가 났어요. 뭐? 주체사상이 어때? 이래가지고 벌떡 일어났어요. 이게 큰일 나는 겁니다. 의전상. 못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책상을 치면서 뭐 주체사상이 뭐 어때? 주체사상 가지고는 통일할 수 없다고 김일성이한테 전화를. 네? 나한테 맡기면 내가 3년 안에 통일을 이루어서 내가 통일된 국가를 만들어내겠다. 막 그냥 1시간 반을 막 욕을 하고 반말하면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공산주의가 틀렸다. 그리고 주체사상이 가짜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지 진화론이 아니야.
그걸 이제 뭐 마음 받냐, 사랑 받냐, 막 그냥 손가락질 하면서 다들 경호원들이 총을 다 꺼냈대요. 그 정도로 해서 김일성한테 보고하니까 김일성이 야,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었냐? 만나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하궁에 주석궁으로 가서 김일성이가 문총재를 만나는 거예요. 만나가지고 정상회담하는 자리에서 문선명 총재가 저는요 참 이런 분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김일성 주석이 앉자마자 문 총재 어떻게 뭐 고향 잘 다녀왔습니까? 내가 문 총재 얘기 다 들었다고요? 김일성이가 그렇게 이제 대화가 시작됐어요. 이제 문 총재님이 김주석 우리 남북이 갈라져가지고 1천만 명이 지금 형제를 못 만나고 저렇게 고통받고 있어. 우리 이산 가족을 해야 됩니다. 그때 김일성이가 아니요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산 가족이 시작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걸 어느 대통령 어느 사람이 자기가 했다고 하지 문 총재 얘기를 안 해요. 그 다음에 김주석 당신과 나는 통일을 원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 분단돼갖고. 응? 그래서 남북 통일을 하기 위해서 남북 통일 준비위원회를 만듭시다. 김일성이가 좋고 압력 좋고 허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총재님이 뭐라고 했냐? 김주석 위원장은 내가 하고 당신이 부위원장.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 정도 배포로 얘기야. 내가 위원장이고 김일성 주석은 부위원장이다. 그렇게 얘기야. 그런데 저는 놀라운 게요. 김일성이가 무조건 다 했습니다. 문 총재가 한다는데 내가 부위원장 해야죠. 그러니까 문 총재가 김주석 그러면 남북 정상회담을 빨리 해서 남북 통일을 줍시다. 김일성이가 그렇게 합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박보희 총재가 그걸 가지고 한국에 와서 청와대로 간 거예요. 그때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 제가 북한에 가서 보니까 노태우 대통령, 물태우 대통령이라고. 북한에서도 김영삼이는 민족의 반역자로 얘기하고. 왜? 김일성이가 정상회담을 하려고 하다가 죽었는데 조문을 생각 안 하고 태풍권 3를 발표했잖아요. 전쟁 준비. 북한에 막 포를 다 향했다고 해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김영삼이를 민족의 반역자라고 해요. 김대중 대통령은 아주 좋은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을 찬양하는 대통령. 다 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다 정치적인 거라 할 수 없지만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하다 거기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 총재님이 정상회담 합시다. 그래서 노태우를 만났어요. 그런데 거기에 비밀이 있어요. 문 총재가 김일성이 아니 김주석 부위원장이 가는데 위원장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어떻게 돼요? 가야 되죠. 그래서 3.1회담이 된 거예요. 노태우 대통령한테 얘기했습니다. 너 김일성이하고 단둘이 회담하게 하지. 문 총재는 빼달라. 우리는 그거 뺄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못했어요.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이 됐을 때 이제 가지고 들어갔어요. 좋다! 만나자! 해갖고 이제 1994년 7월 25일 날 정상회담을 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김일성이가 저는 그 장면을 보고요. 야, 김일성이가 문 총재한테 홀딱 반했구나. 문 총재가 하자는 통일을 하면 나는 무조건 찬성해요. 내가 이 나이에 무슨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어록에 보면.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문 총재님 배포양 홀딱 받았다니까요. 남북 통일 문 총재가 하자는 대로 하자 이렇게 해서 정상회담이 된 거거든. 그런데 김일성이가 1994년 7월 8일 날 새벽 2시에 아무도 없는 의사 하나 없고 경호원 하나도 없는 그 자리에서 서거하게 됩니다. 문 총재님 많이 우셨습니다.
김일성이 죽은다. 왜? 통일이 눈앞에 왔는데. 김일성이가 죽는 바람에 통일이 안 되고 연장된 거예요. 김정일에게. 그 다음에 또 누구에게? 김정은에게.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가 삼점을 실수하니까 그 아들 이삭에게. 또 이삭이 안 되니까 그 아들 야곱 가족. 이렇게 해서 3대 만에 승리하는 겁니다. 이제 김정은이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통일 안 하면 죽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든다면, 성경적으로 얘기한다면 이제 그런 상황. 이현문 총재가 많이 오셨습니다. 그때 94년도에 정상회담이 됐으면 그때부터 준비해서 남북 통일은 2000년도가 되면 완전히 끝나는, 그게 예언서에 나와 있습니다. 예언서에.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이 되잖아요. 근데 박지원 씨가 우리 박보희 씨를 찾아와서 우리 대통령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대통령이 살 길은 북한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을 몇 차례 와서 정말 간곡히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박보희 총재, 평화자동차 북한 박상권 사장, 그 다음에 미국의 재미사업가 박 무슨 기양인가 미양인가 여자분, 이 쓰리박이 만들어낸 게 김대중 김정일 정상회담. 박수 안 칩니까? 우리가 한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문 총재님이 도와줘서 안 하잖아요. 문 총재님 되게 서운해요. 그런데 그 중에 노태우도 우리 신세지고 노무현도 신세를 졌지만 김대중 씨는 그래도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서 우리 행사에 다 오셨어요. 대통령 돼서도 왔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문선명 하나짜 총재님을 청와대에 초빙해서 거기서 식사를 나누면서 많은 대화를 나누기도 했던 대통령. 그래서 문 총재님은 너무 고마워서 그 돌아가신 김대중 대통령에게 최고의 명예 성화식을 해주라. 그래서 우리가 성화식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호 여사의 허락을 받고 대통령 중에 최초로 성화식하고 간 사람이 누구요? 김대중 대통령. 그런 것도 좀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이 2018년이 결국 70년 되는 해기 때문에 2018년부터 북한은 내리막길을 가는 겁니다. 이제 남북 통일의 길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뭐 많은 이 성직자들 예언가들이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한국이 통일만 되면 하나님이 누가? 하나님이 엄청난 영적 물질적 축복을 막 부어준다. 받을 준비만 하면 돼 이제. 네? 뭐만 하면 돼요? 큰 그릇을 가지고 받기만 하면 돼. 그런 이제 통일의 위력이 있습니다. 자, 이건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 김진명 작가 있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유명한 작가인데 이분이 예언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예언이라는 책은요, 문 총재가 소련 공산주의를 무너뜨리고 북한 김일성을 무너뜨린 것을 기반으로 소설을 쓴 거예요. 이름만 바꿔서. 그래서 거기에 376페이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문 총재님이 이런 말을 했대요. 3년만 나에게 맡기면 내가 통일국가를 만들어준다. 그러면서 이제 문 총재에게 물어봤대요. 총재님 언제 남북통일이 올 것 같습니까? 김일성이가 살아있었으면 그때 되는 건데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이 사람이 물어봤어요. 총재님 남북통일이 언제 됩니까? 2025년이다. 그랬을 때. 그게 소련의 결론입니다. 이 예언책의 결론이에요. 자,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제 아이고, 시간이 많이 가서 목사님 어떻게 할까? 밥 안 먹어도 돼요? 아이고. 이제 다 했어요, 이제 다. 자, 남사고 선생이 남북 통일에 대한 예언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네?
2025년도에 한국에 성인이 출현합니다. 그 성인이 남북 통일한다. 이런 말도 있고, 이 격압유력에 나와 있는 중요한 겁니다. 말언론에. 여기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통합 진연하시 용사적구 희월야 백의민족 생진연이라. 무슨 뜻일까요? 자, 밑에부터 해볼까요? 우리 백의 한민족에 살아나는 때가 있는데 가장 기쁜 때다. 에? 왜? 통일이 되니까. 그러면 남북 통일은 언제 되느냐? 용사적부다. 용사적부다. 용사는 용하고 뱀이죠. 이런 이제 얘기를 합니다. 요걸 설명하면 이제 이렇게 용과 뱀이 같이 있는 애 진사년. 그 다음에 이제 적구라는 말은 사실 이 푸름은 병수월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병수월. 병수월은 이꼬로 음력 9월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걸 따져보면 경진년 2000년도가 우리가 통일할 때가 왔었다. 그런데 김일성이가 죽는 바람에 2000년도에 안 되고 얼리 옮겨졌다. 이제 을사년 2025년도다. 2025년도는 몇 년 남았어요? 네. 계산할 필요 없어요. 가까워졌어요. 가까워졌는데 요게 이제 김일성이와 만나는 원수와 원수가 만나는 에서와 야곱이 만나는 장면이고요. 이렇게 이제 사진도 찍고 거닐기도 하고. 김일성이가 원래 누가 와도 이렇게 찍는 게 그 김일성이의 특색입니다. 문 총재님은 그게 보기 싫었던 것 같아요. 평소에. 그래서 손을 탁 잡고 올리려면 다시 누르고 이래가지고 김일성이를 완전히 제압해가지고 김일성이가 홀딱 반응. 그런데요, 김일성이가 왜 죽었을까? 이게 이제 퀘션 마크이죠. 의사도 하나도 없고, 이건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경호원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확정설은 김정일이가 죽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아빠가 손들으면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빠가 통일하자는 걸 알고 죽였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설이 많습니다. 그걸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이 쓴 책에 나와요. 김일성이 갑자기 불러서 평양에 들어갔대요. 김우중 씨를. 그러면서 김일성이가 김우중 씨에게 내가 지금 망명을 해야 된다. 내가 위기가 왔다. 잘못하면 죽는다. 다른 나라로 가야 되는데 좀 어디로 갈지 좀 알아봐 달라. 몇 명이나 됩니까? 했더니 한 200명에서 300명. 그거 간단하지 않아요. 이렇게 나오는데 김정일이가 부르더래요. 너 여기 왜 왔냐? 이제 그런 긴 얘기가 있어요. 김우중이가 한 얘기가. 나중에 이제 시간 나면 하고요. 자, 이렇게 이제 만나서 얘기하는데, 여러분 문 총재님은요, 고르바초프 만나서도 하나님을 소련에 모셔야 산다. 김일성이를 만나서도 하나님을 모셔야 북한이 산다. 이걸 끈기 있게, 줄기차게 주장하는 거예요. 주체 사상은 인간 중심 사상이니까 어떻게 인간이 주체가 되느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주의를 선포하는데요. 여러분, 이 노동신문에 처음으로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김일성이 허락 없이는 못 씁니다. 그 얘기는 김일성이가 받아들였다 그 말이에요. 자, 아셨습니까? 김일성이 생가가 원래 기독교 집안이에요. 막스라는 사람도 기독교 집안이에요. 그런 데서 공산주의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본심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죠.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죽었던 얘기, 김정일이하고 김대중이가 만났던 사건. 이것 때문에 이제 황정엽이가 참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황정엽이가. 남북 통일 준비시키려고 왔다가 북한에 갔다 와서는 일체 감금 상태에 있었고, 그때 제가 모시고 가서 강연을 한번 시켰던 충남에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황정엽이가 저한테 한 말이, 남한에 간첩이 5만 명이 있다. 2005년도입니다. 2005년도.
그때 신문에 북한에서 나온 방송이 뭐냐? 남한의 북쪽을 지원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600만이 있다고 발표했던데요. 근데 2005년도에 그렇게 됐으니까 지금 20년 가까이 됐죠.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김일성, 북한을 추종하는 무리가 뭣도 모르고 쫓아가서 이렇게 한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약 한 2천만 조금 빠지는 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강의를 한번 해야 돼요.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입니다. 지금 여러분 내년 4월 달에 국회의원이 만약에 200명이 한쪽으로 쏠리면요. 주장하는 사람 있잖아요. 200명. 그 되는 날 윤석열이는 탄핵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미 사법부하고 다 짜고 있어요. 자꾸 지금 탄핵 얘기 나오는 거예요. 지금. 국민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통일교회고 무슨 기독교천 다 없어요. 북한의 공산주의 이제 종교 인정하지 않잖아요. 신화를. 종교인들이 정신 차려야 한다니까. 무슨 통일교회에서 하니까 안 하고. 그 미친 사람들. 통일교 하면 통일 나라에 안 살 거요? 아니, 죄송합니다. 이게 어르신들 앞에서. 종교인들이 정신 차려. 자기 종교가 없어져요. 문 총재님은 종교보다 국가가 먼저다. 국가를 위해서 종교는 희생해야 된다. 문 총재의 가르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충주교회 이 김동훈 목사님이 설교하면 얼마나 은혜가 있겠어요. 목사님이 설교 안 하고 주일날 남북통일 강의를 하는 교회가 세상 천지 어디 있습니까? 왜 이 통일교회가 이따위로 하느냐 이거야. 왜 하겠어요? 남북통일이 가까우기 때문에 이걸 민족을 깨우쳐서 이걸 우리가 자유평화통일로 해야 되잖아요. 적화통일 되면 안 되잖아요. 적화통일 되면 여기 있는 사람 다 죽천감이었대. 내가 볼 때. 재산 있으면 다 뺏을 거고 안 주려고 하면 총살 쏠 거고. 자, 그래서 자,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역법을 가지고 해석함을 읽습니다. 자, 여자 대통령이 나와서 3, 4년 있다가 이제 통일이 된다 이렇게 했죠. 근데 주역법에서는 3, 4년 하면 3 곱하기를 해요. 주역 이 해석법에는 3, 4년 곱하기 하니까 12년이 나오죠. 그러니까 2013년 플러스 12년 하니까 언제예요? 2025년에 통일이 된다고 하는 것은 타나 스님의 예언 또는 누구예요? 뭐 김진영 씨나 또는 남사고 선생이나 다 목사님들이나 거기에 집중되어 있다. 근데 언제냐? 음력 9월 30일. 이렇게 나오죠. 이 사람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중국의 고승인데 이 사람은 2025년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대요. 그러면 미국이 중국을 착산한대요. 그럼 통일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교수.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 보세요. 물론 백두산이 폭발한다 안 한다?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폭발한다는 징조를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에이 폭발 안 한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백두산은요 어마어마한 산이에요. 이 물이 백두산 천지에 갇혀있는 물이 8,000억 톤이에요. 이게 만약에 화산 8도 정도에서 터져가지고 나오면 이 물이 800도가 넘어요. 일본까지 갑니다. 화산재가 일본까지 가고요. 중국하고 북한은 작살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북한이 작살나면 이게 2025년 100년마다 한 번씩 터진대요. 그런데 2025년이 터질래요. 그렇게 되면 백두산이 폭발되면 북한 정권은 무너진다, 스스로. 그러면 자연히 남북 통일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도참서 정유계를 이렇게 써 있어요. 첨사 적구 흑룡일이다. 그래서 2025년인데 언제냐? 음력 9월 30일이다. 그러니까 아마 양력으로 10월 달부터는 뭔가 남북 통일의 조짐이 벌어진다. 자, 그런데 예언이라는 건요 확정이 아니에요. 그때 여러 가지 상황이나 정황으로 봐서
남북 통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이에요. 여기에 인간의 책임이 안 되면 2060년으로 연기가 됩니다. 2060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2025년에 통일을 이루어서 우리가 죽기 전에 통일을 맞이해서 북한에 우리 김동훈 목사가 버스 막 200대씩 대절해가지고 평양 관광 모집하면 200대가 문제가 아니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북한 평양 관광도 하고 제가 갔던 그 북한 전역을 한 번씩 돌고 우리 한학자 총재 정주, 암주도 가보고 저는 가봤습니다. 정주도 2번이나 가보고 그런데 가서 북한을 관광할 수 있는 우리 자랑스러운 우리 충주 식구님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자, 제가 이제 마지막 부탁드린 것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자, 우리는 이제 지금부터 예배도 초월해서 종교도 초월해서 또 지역도 초월해서 여야도 초월해서 뭐 해야 돼요? 남북 통일 준비를 해야 된다. 여기에 우리 65세 이상 된 원로들이 앞장서자. 네? 그래서 이 나라 통일을 이루기만 하면 여러분의 후손은 태평성대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을 가지시고 여기 오셔서 우리 목사님하고 하나 돼서 열심히 통일을 준비해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